6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꼭 쥐고 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인가요? 아니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웠던 모습에 대한 집착인가요?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언가를 버리면 버릴수록 제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세요.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살게요. 딸아이가 40이 되던 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딸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준 것뿐인데 왜 딸은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조언이라는 것들은 사실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었고, 제가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을 자식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 직장은 불안정하지 않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질문들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제 불안이었습니다. 자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마치 제가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니 놀랍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딸은 제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엄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젊었을 때의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거울 앞에 서면 자꾸만 2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탱탱했던 피부, 주름 없던 눈가, 탄력 있던 몸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나도 참 예뻤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70줄에도 성형외과를 다니며 주름 관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거울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웃으며 살았다면 눈가에 웃음주름이 생기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 이마에 생각의 흔적이 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함이고 자신감이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입니다. 60이 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비로소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게 요즘 왠지 더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더군요. 세 번째, 과거의 원망과 후회를 버리세요.
우리는 종종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며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저 역시 3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 문제로 배신당한 뒤 오랜 세월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제 삶에서 사라졌지만 저는 혼자 그 기억에 갇혀 괴로워했던 겁니다. 전환점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가 병을 키운다고 말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원망이 제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저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과거의 원망과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번째,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버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로막았나요? 하고 싶었던 일, 입고 싶었던 옷, 가고 싶었던 곳,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성실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고 동네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고 친척들의 평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네. 55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기로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든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볼품없다고 하셨고 남편은 긴 머리가 더 좋은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그때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왜 저래? 철이 없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당해지니 사람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요즘 멋있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눈치 보느라 허비할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예순이 넘었으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섯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저는 집안일이든 음식이든 손주 돌봄이든 늘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좋은 엄마이자 할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는 저를 늘 지치게 했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왜 맨날 피곤해 보여요? 라고 묻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바란 건 완벽함이 아니라 제 편안한 모습이었다는 거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자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집안일은 70%만 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완벽함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삶입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제 집에는 30년 된 그릇과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지만 그 물건들은 행복이 아니라 공간 부족과 죄책감만 남겼습니다. 작년에 2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했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리 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집은 넓어지고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모으기보다 비울 때입니다. 꼭 필요한 것, 정말 좋아하는 것만 남길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7번째,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세대 여성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신은 뒷전이고 남편과 자식이 우선이라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에게 먼저 주고 자신은 남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 먼저 챙기고 새 옷을 살 돈이 있으면 아이들 옷부터 사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남편이 싫어하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고 나니 문득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남편은 자기 일에 바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지?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제 자신도 챙깁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웁니다. 가족이 제 계획에 맞춰주지 않으면 저 혼자라도 합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하지만 지금은 응원해줍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도 기뻐하더군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만이 미덕이라는 낡은 생각, 이제 버리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에게서 말입니다. 8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세요. 나는 아직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소화가 안 되어도 우리는 참습니다. 병원 가기 귀찮고 돈 아깝고 별거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 동서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계속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치료가 훨씬 쉬웠을 텐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족이 화목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약간의 불편함이나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스트레칭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오늘부터 버리세요. 당신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 몸을 소중히 돌볼 때입니다. 9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나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배워? 지금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젊은 사람들한테 뒤처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도전의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저는 예순에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그냥 그거 눌러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제게는 외계어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배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봅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넓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 한번 그려본 적 없는 제가 말입니다. 처음에 그린 그림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지난달에는 제 그림으로 전시회까지 했습니다. 작은 동네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 보세요. 10번째, 외로움을 숨기려는 자존심을 버리세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하기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고, 친구들에게 한심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함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옆집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그랬더니 친구도 말하더군요. 나도 그래.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는 몇몇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공원을 걷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외로움을 숨기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사람이 그리우면 먼저 연락하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11번째,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껴야 해. 평생 모은 돈을 쓰지 못하고 통장에만 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나중을 위해 아낍니다. 하지만 나중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때입니다. 제 시누이는 평생 아끼고 모았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자신에게 쓰는 돈은 최소화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70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쓸 기회도 없이 이제는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통장에 쌓인 돈은 결국 병원비와 요양원비로 나갑니다. 돈은 써야 할 때 써야 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가세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더 큰 유산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12번째, 부부가 늘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부부는 늘 함께해야 해. 따로 노는 게 무슨 부부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남편과 24시간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늘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도 남편이 퇴직한 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저는 제 공간이 침해받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처음에 남편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각자의 취미와 활동을 찾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저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저녁에 만나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생겼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깊어졌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을 때보다 훨씬 친밀해졌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부가 늘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이야. 늙는다는 건 모든 게 내리막길이야.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퇴하고 약해지고 쓸모 없어진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6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적인 분은 75살의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추고 성장을 포기하고 현재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리고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세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더 가볍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짐을 더 싸들고 갈 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볍게 갈 때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젊었을 때의 외모, 과거의 원망, 남들의 시선, 완벽주의, 불필요한 물건, 자기 희생, 건강에 대한 무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을 숨기는 자존심, 돈에 대한 집착, 부부가 늘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에 묶여서 남의 시선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가볍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릴수록 얻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놓을수록 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버려보세요. 그리고 그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